젊을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와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만이 나이 들어서도 자유로이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0개입니다. 지은이는 기시미이치로, 옮긴이는 전경아,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저자 기시미이치로는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미움받을 용기는 국내에서만 1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역대 최장기간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신의학병원 등에서 수많은 청년을 상담했고 아들러 심리학과 고대 철학에 관한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나이 50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그는 심장의 대체 혈관을 연결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위해 잠시 심장을 멈춰야 했던 경험은 그에게 나이 듦에 관한 한 권의 책 40개를 집필하게 했습니다. 저자는 나이 든다는 것을 퇴화로 보지 않고 변화로 받아들이면 나이 듦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조언해 줍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위가 아니라 앞을 향해 간다. 세상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욕심입니다. 돈, 친구, 지위와 직책, 많이 갖고 싶다는 욕심은 불안이라는 이름의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뭔가를 가진 사람은 좀 더 갖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무언가를 소유해서 행복을 느꼈다 해도 그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 먹으니 욕심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욕 또한 무기력이라는 합병증을 일으켜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의욕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목표, 꿈, 혹은 보람으로 바꿔 말해도 좋을 겁니다. 일본에는 표현이 꿈이 먹고 담담하여 속되지 아니하고 은근한 멋이 있다는 의미인 고담의 경지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토양이 있는데 굳이 의욕을 말려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러는 인생은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며 삶이란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몇 살이 되어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진화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진화는 위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즉, 누군가와 비교하여 위냐 아래냐라는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바꾸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온 일을 차근차근 계속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기 위해 틈틈이 요리조리 방법을 궁리하는 시간도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위가 아니라 앞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행위는 의외로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타자와의 경쟁을 전제로 하여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지금의 자신보다 나아지기 위한 노력, 그것은
건전한 노력입니다. 단 거기에 타자와의 경쟁이나 승부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자와의 승부나 타자의 평가에 개의치 말고 어제 하지 못한 일을 오늘은 할 수 있다라고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모습을 실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반년 전 혹은 1년 전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일을 착실히 계속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가리켜 건전한 우월성의 추구라고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인생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성가시게도 타자와 비교하여 우위를 가르는 기준은 우리 가까이에 차고 넘칩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이겼다, 졌다 하는 자기 진단에 휘둘리게 됩니다. 일단은 타자와 비교하는 자신을 깨닫고 타자와 비교하지 않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산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방법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지침을 구하고 싶다면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고대 그리스 일의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자 영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을 경험해도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기의 존재를 보통은 의식하지 않듯이 행복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행복은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미키 기요시의 말처럼 인간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존재입니다. 미키 기요시는 행복은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새가 지저귀고 노래하듯이 저절로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타자가 깨닫지 못하는 안쪽의 숨은 행복이나 혼자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란 주변에 전염되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어떤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미키는 기분이 좋은 것을 그 필두로 꼽았습니다. 들뜬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하여 인상을 잔뜩 찌푸린 사람은 본인이 그날을 시시한 날로 만들 뿐만 아니라 종기를 만지듯 조심해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주변 사람의 기분까지 망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불쾌한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한들 사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바란다면 일단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맞이하고 기분 좋게 보내야 합니다. 행복은 정중하다, 친절하다 라는 같은 형태로도 드러난다고 미키 기요시는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늘 정중하게 대응하나요? 편지를 쓸 때 신중히 말을 고르고 마음을 담아 펜을 움직이나요? 많은 사람이 바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거나 짜증이 나면 적당히 대응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만사가 귀찮을 때에는 조금만 도와줘 라고 누군가 부탁해도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라고 무뚝뚝하게 대꾸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닥쳐서 바쁘거나
혹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신의 시간을 조금 양보한다는 기분으로 부탁받은 것에 정중히 대응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도움을 청했을 때 최대한 힘이 되려고 노력하면 친절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요구에 응할 수는 없지만 힘이 되어주려는 자세와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줌으로써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도움받는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했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뭐 좀 도울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해 보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해주기를 바랄 거야 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미움을 사게 됩니다. 타인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의 증거로 미키 기요시는 관대함을 마지막으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이라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생각이 양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두드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대함이 반드시 이론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달라, 너는 틀렸어 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굽히고 내가 말한 대로야 라고 동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타자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는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관대하라는 것은 기분 좋게 지낸다거나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관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과제의 분리를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로를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라 해도 그만둬,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라고 설교하면 설령 맞는 말이라 해도 아니 맞는 말이라서 자식은 더 부모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상대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는 태도이자 대응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타자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거나 침범해 오는 데서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도 되는 순간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도 내 생각을 말해도 돼? 라고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령 자기 생각을 말한다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진로 선택의 예로 말하자면 자식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앞날을 지켜보자고 결의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타자와의 신뢰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쪽이 먼저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타자를 신뢰하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배신당할까봐 두려워서 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중한 대응과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행복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인간의 행복에 관해 논한 글에서 미키 기요시는 지적합니다. 자신이 행복한 것이 타자에 대한 최대의 공헌이라고 말입니다.
나이 먹어서도 날마다 기분 좋고 타자에게 정중하고 친절하며 나 자신이 행복해지면 함께 사는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관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지내면 가족들이 먼저 상담을 청해올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그분에게 상담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행복한 노년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어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 하는 행동에서 배웁니다. 가족이나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저렇게 나이 들면 늙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라고 느낄 수 있는 롤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키 기요시의 말처럼 저절로 겉으로 드러나서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진정한 행복인 셈이죠. 깊이 있게 끊임없이 생각하기. 앞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불우함을 호소하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타자에게 주목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불편한 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기가 쭉 불편한 사람은 없으니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말을 걸면 되는 겁니다. 심기가 불편해도 주변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기가 불편한 채로 있어봤자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든 친구에 대해서든 오래 어울려 지내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2017년 일본에서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을 뜻한다는 촌탁이라는 말이 유행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한다는 건 환상입니다.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배려와 마음 씀씀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그걸 상대에게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심기가 불편하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그걸 알아채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로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기가 불편하면 그 감정은 전해지겠지만 무엇이 불만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견해와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족이어도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사고방식 등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로 타자와 마주하는 것은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관대함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보면 행복의 발로인 관대함이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는 듯이 보입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치적, 종교적 알력과 분쟁도 그 근저에는 다양성을 부정하는 태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반론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소리내어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한 세계관이나 가짜뉴스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편한 겁니다. 사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연히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탄압, 폭력, 혐오 발언과 같은 언어폭력도 그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고함을 치거나 여발한 듯이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시위 행동입니다. 힘에 호소하는 방법은 즉효성이 있지만 유효성은 없습니다. 게임에 푹 빠져 숙제를 하지 않는 아이를 부모가 큰 소리로 야단치면
문제로 보이는 행동은 당장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 번 다시 같은 짓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야단쳐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상대는 반발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국제 문제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힘에 호소해봤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뿐입니다. 상대가 어떤 태도로 대화에 임하든 변함없이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고 울음을 터뜨려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는 것도 화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위 행동의 하나입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부모는 냉정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냉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마음을 닫은 아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는 말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이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느낄 때는 먼저 이야기를 도중에 끊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충 알아들었어. 나도 그랬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멋대로 해석을 더하거나 상상으로 행간을 메우고 아는 것처럼 말하면 이미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은 의견과 비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치 있는 코멘트나 조언을 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심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용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도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다양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책을 읽고 꾸준히 사색해야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도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를 먹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다양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왜 연장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연장자가 아는 척하며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몰라? 나이를 먹으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을 길 위에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연장자가 그것을 자각하고 젊은 사람의 질문에 그건 나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동시에 젊은 사람도 연장자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임을 명심하고 함께 생각하려는 자세만 있다면 나이와 입장을 초월하여 서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